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기로 결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내미는 손, 끝까지 들어주는 귀, 끝내 거절하지 못하는 입.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어느새 나는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건 내가 진심으로 베푼 정성이 상대에게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진심으로 대해줘도 그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 내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해 아이 좀 봐달라, 돈 좀 빌려달라 하고 정작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날엔 조용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도 내가 먼저 연락하고 밥을 사면 그때뿐이고 내가 무언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나 요즘 좀 바빠서라며 자리를 피합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바꾸면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도 신기하게 태도를 고쳐잡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 있는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할수록 을이 되는 관계. 혹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오래 걷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가보는 싶은데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내가 매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구구절절 이유를 늘어놓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납득시켜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같은 노인복지관을 다니시는 오 여사님과 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복지관 가을 바자회를 준비하던 날, 회원들이 오 여사님에게 음식 중개를 부탁했습니다. 오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깨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건 힘들어요. 대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맡아드릴게요.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오 여사님은 당일 물건 정리를 맡으셨습니다. 반면 한 여사님은 같은 부탁을 받고 손목이 좋지 않았지만 괜찮아요, 할게요라며 이틀을 고생해 준비했습니다. 손목은 더 나빠졌고요. 다음 행사 준비가 시작되자 또 한 여사님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한 여사님이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번도 많이 힘들었고 병원도 가봐야 하고 손목이 요즘 많이 안 좋아서. 그러자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한 여사님은 결국 하겠다고 했지만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 여사님은 양해를 구하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말하고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하게 나눴습니다. 한 여사님은 길게 설명했지만 정작 자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권력 구조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권위는 낮아진다고요. 존중받는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눈치를 보는 사람일수록 말이 빨라지고 길어집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유를 설명하는 그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중심이 뒤옵니다. 이유를 대면 결정이 아니라 협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그 이유를 해결하려 듭니다. 그럼 다음 주로 바꾸면 되잖아요. 초록요. 다산 정영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도우되 스스로를 잃지 마라. 친절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친절하되 자기를 깎아내리지 않는 것, 도와주되 기준을 버리지 않는 것, 그 태도가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따뜻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거절할 때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건 좀 어렵겠어요.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요. 사실만 짧게. 뿌리는 깊게 가지는 유연한 나무처럼 기준은 단단하되 표현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아라.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따지시나요? 하지만 말로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왜 또 그러냐며 귀를 닫거나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더 많죠. 진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단단하게 행동을 바꿉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류할아버지와 젊은 직장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류할아버지는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었습니다. 박 씨가 야근으로 늦는 날엔 대신 택배를 받아주셨고 화분에 물도 챙겨주셨습니다. 명절엔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셨죠. 박 씨도 처음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말엔 장 볼 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택배를 류할아버지 댁 주소로 기본 배송지로 설정해두고 미리 말도 없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기도 했습니다. 받으러 올 때도 놓고만 하고 슬쩍 가져갔고 감사 인사는 점점 줄었습니다. 류할아버지는 자신의 친절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류할아버지는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과 똑같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박 씨가 야근이라고 말해도 예전처럼 화분 챙겨드릴게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택배가 와도 따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박 씨가 직접 물어볼 때에야 네, 문 앞에 있어요 하고 답하셨을 뿐입니다. 처음 열흘은 박 씨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할아버지는 여전히 웃으시는데 어딘가 거리가 생겼습니다. 다툼도 설명도 없었지만 관계의 온도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셨구나. 며칠 후 박 씨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택배 주소도 원래대로 바꿨고 화분 부탁할 일이 있으면 미리 여쭤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류할아버지가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같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와도 문이 열려있고 뭘 요구해도 다 들어주는 곳. UC 버클리 관계 심리학 연구에서 세 가지 반응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는 쪽, 계속 참고 받아주는 쪽, 조용히 거리를 두는 쪽. 6개월 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관계의 절반은 완전히 끊겼고 참고 받아준 쪽은 상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조용히 물러선 쪽만 80% 이상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무리하게 굴면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 그 사람에게 쏟던 정성을 조용히 거두어들여라. 그 침묵의 물러섬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깊이 닿는다. 이제부터는 편의점 셔터를 조용히 내리십시오.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처럼 웃으며 인사하되 먼저 챙겨주던 일들을 하나씩 멈추는 것입니다. 그 은은한 변화가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는 게 아니구나. 세 번째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달라지는 분 말입니다. 기분 좋은 날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분인데 기분 나쁜 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 분과 함께 지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기분이실까 눈치 보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손녀가 주말마다 찾아오는 윤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기분 좋은 날엔 손녀에게 용돈도 두둑이 쥐어주고 뭐든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쑤시거나 며느리한테 서운한 날엔 손녀가 조금만 떠들어도 버럭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저리가 있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맨날 돈 타령이야. 요즘 애들은 이라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손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엔 다 된다더니 오늘은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복되자 소녀는 윤 여사님을 슬슬 피하게 됐습니다. 용돈 받을 때만 알랑거릴 뿐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기분 좋은 날에만 가야지. 반면 이웃에 사시는 노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손자 대하는 방식이 한결같았습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 정해진 만큼, 몸이 불편한 날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오겠니? 화를 내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상태를 담담히 전할 뿐이었습니다. 손자는 노 여사님을 어려워하면서도 믿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언제 가도 똑같은 분이야. 그 믿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사했더니 무능함도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상대가 언제 웃고 언제 화낼지 모를 때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사람을 어려워하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불안 때문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뜻밖의 기쁨에도 가볍게 웃지 않고 예기치 못한 슬픔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부동시다.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내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온도가 한결같으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던 날도 가슴 아픈 소식이 있던 날도요. 공자는 가장 아끼던 제자 아내를 칭찬하며 불꽃너머로 꼽았습니다.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화풀이하지 않는 것, 몸이 아파도 가족에게 짜증내지 않는 것. 공자는 이것이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격이라 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겠다. 기분이 좋을 때도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도 한 템포 멈추는 것. 그 일관성이 여러분을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 혹시 이런 별명 들어보셨나요? 즉시 통화 가능. 자녀가 이번 주말에 올게요 하면 잡아두었던 친구 약속도 취소하고 미리 장을 봐두고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기다리는 분들 말입니다. 친구가 심심하다고 하면 하던 일을 접고 나는 시간 많아. 나올래? 하시는 분들이요.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든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언제나 비어있는 시간이 나를 가장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은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내가 시간을 비워둘수록 상대는 나를 할 일 없는 사람,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오로지 자녀만 바라보며 지내셨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는 못 가요 하면 그래. 다음엔 꼭 와라 하며 내색은 않으셨지만 주말 내내 무기력하게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들었고 찾아가는 게 효도가 아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날수록 이 선생님은 눈치를 보고 아들은 짜증이 쌓이는 악수만이었습니다. 반면 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하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좀 바쁜데 등산 모임도 있고 도서관도 가야 해서 다음 주는 어때? 사실 특별한 약속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자녀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하루를 직접 채우셨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참 멋있게 사시네. 미리 약속을 잡아야겠다.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귀해지니 자녀도 그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산 선생님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외로움에 무너지는 대신 그 고독을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혼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고 학문을 깊이 갈고 닦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소인은 홀로 있을 때 잡념에 빠지지만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을 삼가고 내면을 채운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 없이 가벼우면 남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선생님처럼 자녀만 바라보며 삶을 비워두는 것은 스스로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자녀가 오라 하면 가는 깃털. 반면 강 선생님처럼 자기 일정, 자기 취미, 자기 삶으로 꽉 채워진 사람은 미개가 있습니다. 자녀라도 그 시간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자녀나 친구가 시간 돼요? 하면 1초 만에 응, 돼 하지 마세요. 잠깐 일점을 보는 척 뜸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이번엔 내가 선약이 있어서라고 말해보세요. 상대에게 나도 내 인생이 있는 바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먼저 나서면 순간 하인이 된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최봉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가 끝나면 맨 먼저 의자를 정리하고 식사 후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교인들이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편해요, 정말 감사해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권사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차 어느 주일 최 권사님이 복감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셨더니 한 집사님이 대뜸 말했습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 없어서 우리가 다 했잖아요. 권사님이 아팠다는 사실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최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한 모든 것이 어느새 의무로 굳어버렸다는 것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발적 헌신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을 가치 없다고 판단합니다. MIT 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도움이라도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상대가 부탁했을 때 도와준 사람은 귀한 시간을 내준 은인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선 사람은 당연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연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먼저 나서서 돕는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세 가지 낙인이 찍힌다고 합니다. 첫째, 한가한 사람. 둘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셋째, 아래 사람. 잔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산 선생님도 유배 초기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농사법을 가르치고 병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인사도 없이 찾아와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 좀 봐주세요라고 들이밀더랍니다. 선생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준 것이 화근이구나. 그날부터 선생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누군가 농사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셔도 먼저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비로소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천금처럼 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나서서 도우면 하인이 되고 부탁받고 도우면 은인이 된다. 군자는 상대가 입을 뗄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얻은 것을 사람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 먼저 나서서 주는 도움은 공기처럼 당연해지고 부탁해서 얻은 도움이 진짜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제부터는 현명하게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먼저 나서는 친절은 공기처럼 잊혀지지만 요청받은 친절은 선물처럼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사는 5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되 온화하라. 하지만 원칙을 지키되 완고하지 마라. 이 둘의 균형이
진짜 얼음의 도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살았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넘어가는 게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착함이 때로는 나를 멍들게 하고 상대를 무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친절한 것과 비굴한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귀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귀한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며 남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은 나의 정성을 아무에게나 헐값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대문을 밤새 열어두면 아무나 들어옵니다. 내 인생이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도 오랜 친구라도 함부로 안방까지 들어와 휘젓게 두지 마세요. 따뜻하게 맞이하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내보낼 수 있는 주인의 권위를 가지십시오. 다산 선생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대접해 줄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동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하셨던 마음에 작은 반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쓰던 에너지를 오로지 나 자신을 아끼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